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거대한 변화가 조용히, 하지만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인공지능, AI 시대의 도래인데요.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온 손님처럼 AI는 순식간에 우리 일상과 산업 전반을 장악하며 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AI의 놀라운 연산 능력 뒤에 엔비디아의 강력한 그래픽 처리 장치, 즉 GPU가 있다는 사실에는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 GPU의 엄청난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어쩌면 GPU보다 더 중요한 진짜 핵심 기술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 AI 시대의 심장과도 같은 기술의 패권을 두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거대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사활을 건 숨막히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은 단순히 기업의 이윤을 넘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AI 기술의 향방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싸움이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곧 우리의 미래가 될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을 꿰뚫는 동시에 대한민국 산업의 저력과 두 기업의 불굴의 도전 정신을 여실히 보여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AI 시대의 진짜 승부처, 그 심장부를 장악하기 위한 두 거인의 운명을 건 싸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세상은 그야말로 데이터의 홍수에 휩싸였습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학습하는 것이 AI의 핵심 역량으로 떠올랐죠. 그런데 이러한 폭증하는 AI 연산량 앞에서 기존의 반도체 기술은 명확한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좁은 골목길에 엄청난 수의 자동차가 한꺼번에 몰려들면 극심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리 강력한 GPU가 있어도 데이터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D램, 즉 일반적인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는 효율적이었지만 AI 시대가 요구하는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하이 밴디드스 메모리입니다. HBM은 말 그대로 고대역폭, 즉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를 혁신적으로 넓힌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데요. 일반적인 D램이 평면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면 HBM은 여러 개의 D램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뒤 미세한 구멍을 뚫어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마치 여러 층의 아파트가 서로를 연결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가진 것처럼 말이죠. 덕분에 HBM은 기존 D램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그리고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던 데이터가 갑자기 여러 차선의 고속도로를 달리게 된 것과 같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HBM의 등장은 AI 시대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AI는 수많은 연산을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때 HBM이 제공하는 엄청난 데이터 처리 속도와 대역폭은 GPU가 가진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열쇠가 된 거죠.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복잡한 AI 추론 작업을 수행할 때 GPU와 HBM은 마치 환상의 짝꿍처럼 서로의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HBM이 없다면 GPU는 제 아무리 뛰어나도 충분한 데이터를 공급받지 못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이처럼 미래 AI 시대의 핵심 기술로 떠오른 HBM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초기에는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HBM은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생산 공정도 매우 까다로워 상용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거든요.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는 늘 그렇듯 막대한 자원과 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과도 같았습니다. 세계 메모리 시장을 양분하고 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한국 기업 역시 HBM의 잠재력은 인정했지만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기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이 두 거인은 미래를 알 수 없는 HBM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흥미로운 시작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그 미지의 영역에 먼저 과감한 발걸음을 내디딘 쪽은 바로 SK하이닉스였습니다. 2010년대 중반 모두가 기존 D램 시장의 안정적인 수익성에 만족하고 있을 때
SK하이닉스는 미래를 위한 위험한 도박에 뛰어들기로 결정했죠. 당시 HBM은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시장 수요는 미미하여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 데이터 처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결국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 불가결해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끈질기게 기술 개발에 매진했죠.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HBM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엔비디아는 자신들의 GPU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찾고 있었고, SK하이닉스는 GPU에 최적화된 HBM 솔루션을 제공하며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마치 퍼즐에 잃어버린 한 조각을 찾아낸 것처럼 양사의 협력은 HBM 기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에 탑재된 SK하이닉스의 HBM은 압도적인 성능을 선보이며 시장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죠. 그 결과 SK하이닉스는 HBM2, HBM2를 연이어 성공시키며 HBM 시장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특히 2021년 개발에 성공한 HBM3는 AI 시대를 위한 메모리의 표준을 제시하며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에 독점 공급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죠. 뚝심 있는 도전과 선견지명으로 모두가 외면하던 기술의 잠재력을 현실화시킨 SK하이닉스. 그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AI 시대의 심장이 될 기술의 첫 번째 왕관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메모리 시장 1위인 삼성전자는 어땠을까요? 삼성전자는 당시 HBM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기존 D램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 수요가 불확실한 HBM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굳이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보다는 잘 닦인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것과 비슷하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경영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독주하며 엔비디아와 같은 핵심 고객사를 확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삼성전자의 내부에서는 이기감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리 1위라는 자존심과 함께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커진 것이죠. 한때 잠시 주춤했던 삼성전자는 전열을 가다듬고 HBM 기술 개발에 전사적인 역량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SK하이닉스를 따라잡는 것을 넘어 차세대 HBM 시장에서 다시금 선두를 탈환하는 것이었죠. 삼성전자는 특히 HBM 생산의 핵심 난제인 TSV, 스루실리컨 바이어, 기술과 본딩, 반딩, 기술 혁신에 집중했습니다. TSV는 D램 칩들을 수직으로 쌓아 연결하는 미세한 구멍을 뚫는 기술인데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구멍을 수천 개 뚫고 연결해야 하는 초정밀 공정입니다. 마치 수십 층짜리 빌딩을 지으면서 각 층을 아주 얇은 실로 정교하게 연결하는 작업과도 같죠. 그리고 이 칩들을 완벽하게 붙이는 본딩 기술 역시 HBM의 성능과 수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두 가지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수많은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매달렸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본딩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과 같은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기술은 마치 칩과 칩을 접착제 없이 직접 용접하듯이 연결하여 데이터 전송 효율을 극대화하고 발열을 줄이는데 혁신적인 역할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처럼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HBM 시장의 판도를 다시 한번 흔들고자 했습니다. 세계 메모리 1위 기업의 자존심을 걸고 시작된 삼성전자의 반격은 HBM 패권 전쟁을 더욱 뜨겁게 달구는 기폭제가 되었죠. 이제 HBM 시장은 더 이상 SK하이닉스만의 독주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두 한국 기업의 숨막히는 기술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 것입니다. 과연 이 치열한 싸움의 다음 장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삼성전자는 HBM 시장의 판도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는 상황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오랜 맹주로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던 삼성에게 SK하이닉스의 HBM3 선점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자존심의 문제이자 미래 사업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왔죠. 그들은 이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마치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뜨겁게 요동치듯 전사적인 각성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방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즉시 반격태세를 갖췄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을 호령하던 그들의 저력은 결코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긴급회의가 소집되고 HBM 전략은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부서가 이 거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SK하이닉스의 선점을 따라잡고 더 나아가 압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이 수립되었죠. 마치 거대한 함선이 방향을 틀듯 삼성의 모든 역량이 HBM 기술 개발이라는 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HBM3를 따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HBM 시장의 판도를 뒤집을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내려 했죠. 기존의 마이크로 범프를 사용하던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어 칩과 칩을 마치 정교한 용접처럼 직접 연결하는 이 기술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고 전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톨게이트를 없애고 쭉 뻗은 직선 도로를 새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상용화하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정밀한 접합은 물론 수많은 칩을 층층이 쌓아 올리면서도 완벽한 전기적 연결과 열 관리 능력을 확보해야 했으니까요. 연구원들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실패를 거듭할 때마다 좌절감도 컸지만 세계 1위 기업의 자존심과 미래를 향한 집념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죠. 그들은 마치 미로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는 탐험가처럼 새로운 공정 방식과 재료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실험했습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HBM 시장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선두를 달리고 있었지만 삼성이라는 거인이 전력을 다해 추격하는 상황은 마치 두 명의 숙련된 검객이 칼날을 맞대고 서로의 빈틈을 노리는 것과 같았죠. 보이지 않는 기술 전쟁은 더욱 심화되었고 각자의 강점을 내세운 두 한국 기업의 경쟁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과연 삼성전자는 자신들이 쌓아올린 기술의 탑을 바탕으로 HBM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SK하이닉스가 그들의 혁신적인 선두를 계속 유지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미지수였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치열한 경쟁이 결국 인류의 미래를 바꿀 AI 기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두 거인의 숨막히는 대결은 이제 막 불이 붙은 활화산처럼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